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김삿갓 이야기 계속합니다. 집을 떠나 방랑 삼천리길에 나선 김삿갓. 그는 전국 팔도를 떠돌며 요랑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그야말로 가지각색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심 사나운 곳에서는 쫓겨나기도 하지만은 또 그와 반대로 인정이 넘치는 사람들을 만나 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 어려움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야말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김삿갓은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다가다 들른 백낙촌이라는 마을에서 자칭 서당 훈장이요 의원이라는 무봉 선생이라는 자를 만나 김삿갓은 억지로 서당 훈장이 되어 그 마을에 초대를 받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서방이라는 자가 늦게 나타나서 자신이 염라대왕을 만나고 왔다면서 장광서를 늘어놓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강서방이라는 자가 얼마나 입심이 좋은지 모두가 입을 딱 벌리고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의 재미있는 이야기 이제 사랑과 은혜가 낭독해드립니다. 염라대왕의 심판. 서당 훈장이라는 억지 감투를 쓴 김삿갓은 학부형들의 저녁 초대에 응하려고 무봉을 앞세우고 연회장인 변조인의 사랑방으로 찾아갔다. 김삿갓을 초대한 학부형들은 10여 명뿐이었건만 그날이 마침 향약계의 개날인 관계로 마을 사람들 20여 명이 모두 모여 있었다. 말하자면 떡 삶은 물에 풀한 격으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려고 훈장 초대연과 계모임을 함께 몰아친 모양이었다. 이날의 주인격인 변조인은 기골이 장비한 70갱농인이었다. 눈이 세모꼴로 생긴 폼이 젊었을 때에는 감대가 어지간히 사나웠을 것 같은 인상이었다. 그러나 인사성이 무척 빨라서 김삿갓을 반갑게 맞아들이더니 초면 인사를 이렇게 나누는 것이었다. 너는 변씨 대라는 들큰이열시다. 내가 나이를 많이 먹은 관계로 젊은이들은 나를 변존이라고 불러주지요. 선생께서 아이들에게 글을 잘 가르쳐 주신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소이다. 학부형들은 선생을 따로 초대한다고 했지만 때마침 오늘이 개날이기에 두 가지 행사를 한데 몰아치자고 내가 고집을 부렸으니 선생 것에는 과히 허물지 마시고 오늘 저녁에 초대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김삿갓은 큰 절을 올리다시피 대답한다. 아니올시다. 제가 동네 어른들을 진작 찾아뵈었어야 오늘 일이었는데 이런 자리에서나마 마을분들을 한꺼번에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저로서는 여간 고마운 일이 아니옵니다. 그러나 무봉은 변조인의 태도가 비위에 거슬리는지 김삿갓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소근거린다. 저 늙은이는 옛날 산속에서 술상자를 해먹던 위인이요. 손님한테 결박을 지어놓고 술을 억지로 팔아먹기로 유명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행여 가까이 하지 마시오. 도무지 상식에 벗어나는 중상모략 같은 험담이었다. 김삿갓은 그 말 한마디로 무봉과 변조인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대번에 짐작할 수 있었다. 이것과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이 시작되었다. 김삿갓은 워낙 두 줄을 불사하는 주호인지라 이날 밤은 허리띠를 풀어놓고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주호라도 마을 사람들이 제각기 권하는 술을 사양하지 않고 넙죽넙죽 받아 마시다 보니 취할 수밖에 없었다.
변존이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 일부러 자리를 피해 줬는지 어느새 보이지 않는다. 김삿갓은 취한 김에 아까부터 궁금하게 여겨오던 말을 무봉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무봉 선생은 아까 변존이 영감님이 술 장사를 해먹을 때 손님한테 결박을 지어놓고 술을 억지로 팔아먹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였어? 무봉은 변존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을 다행하고 여겼는지 마을 사람들이 듣고 있는 앞에서 취기몽롱한 눈알을 번뜩거리며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이었다. 그 영감쟁이는 그 옛날 오대산 속에서 술 장사를 해먹던 늙은이라오. 손님이 오기만 하면 손님에게 결박을 지어놓고 술을 억지로 팔아먹기로 유명했어요. 김삿갓으로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이었다. 술 장사를 해먹으면서 손님에게 결박을 지어놓고 술을 억지로 팔아먹다니요? 그게 어디 말이 되는 소리요? 결박을 지어놓으면 누가 그런 술집을 찾아가겠어? 누가 아니라오. 그 늙은이는 그렇게도 고집이 세고 경우가 발바닥이라오. 그러자 옆에 듣고 있던 마을 사람이 은근히 화가 동하는지 차서르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침서봉대를 하시오. 손님에게 결박을 지었던 일은 단 한 번밖에 없었는데 번번이 결박을 지은 것처럼 말한다면 삿갓 선생은 변존이 영감님을 나쁜 영감님으로 오해하실 게 아니오. 하고 무봉을 정면으로 나무라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무봉을 차수라고 부르는 것은 향약을 조직한 이후로 김부자를 향수라 부르고 무봉 자신을 차수라고 불러주기를 본인이 원했기 때문이었다. 무봉은 마을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항의를 받고 나자 약간 무한한 기색으로 이렇게 변명한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손님에게 결박을 지어놓고 술을 억지로 팔아먹은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러자 또 다른 마을 사람이 김삿갓의 손을 붙잡으며 호소하듯 말한다. 삿갓 선생께서 오해하실까 봐 두려워 모든 이야기를 내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지요. 그리고 마을 사람은 김삿갓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었다. 변존이가 젊었을 때 오도산 속에서 술장사를 해먹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어느 겨울에는 열흘이 넘도록 술꾼이 한 명도 없어서 밥을 굶을 지경이었다. 그러한 어느 날 술꾼이 한 명 찾아왔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날따라 불이 죽어서 술국을 끓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변존이는 산 너머 마을에 불씨를 얻으러 가기 위해 손님에게 결박을 지어놓았다. 손님이 크게 놀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결박을 지으시오? 하고 항의하니까 그때 변존이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우리 집은 열흘 동안이나 손님이 한 명도 없다가 당신이 처음으로 찾아온 손님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불이 꺼져서 아랫마을에 내려가 불씨를 얻어와야 하겠는데 그동안에 당신이 도망을 가버리면 어떡하오? 그래서 도망을 못 가도록 결박을 지어놓았어. 그 대신 술값은 절반으로 탕감해 줄 테니 꼭 참고 기다리시오. 김삿갓은 그 말을 듣고 포복절도를 하였다. 도망을 못 가게 손님을 묶어놓은 것은 너무했지만은 그 대신 술값을 절반이나 탕감해 주었다니 그야말로 양심적이었군요. 무봉은 양심적이라는 말이 비위에 거슬리는지 얘기해보시오. 손님을 결박하는 놈이 뭐가 양심적이란 말이오? 하고 김삿갓을 정면으로 나무란다. 김삿갓은 웃을 수밖에 없었다. 손님이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도망을 못 가게 결박을 지어 놓았겠소. 결박을 지어 놓은 대신에 술값을 절반이나 탕감해 주었다면 그게 바로 양심적이 아니고 뭐겠소이까? 삿갓 선생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사람을 죽여놓고 나서 미안하다는 말만 한마디에도 양심적이라고 봐야 옳단 말씀이요? 무봉은 변존이에 관해서는 사사건건 마땅치 않은지 자기 나름대로 독설을 퍼붓고 나서 숫째 저쪽으로 자리를 옮겨가 버린다. 무봉 선생이 왜 저러시죠? 변영감에게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모양이죠? 김삿갓이 옆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보니 그 사람이 웃으며 대답한다.
모방 자신은 변전희 영감님에게 원한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김부자 영감님과 변전희 영감님이 앙숙이니까 모봉은 김부자 영감 편을 서느라고 절로 앙숙이 된 거랍니다. 김부자 영감님과 변전희 영감님은 무엇 때문에 앙숙이 되었나요? 따지고 보면 어린아이들의 장난 같은 얘기뿐이죠. 그리고 마을 사람은 김삿갓에게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려주었다. 백낙촌 마을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김부자의 소작인들이기 때문에 김부자는 마을에서 군왕처럼 군림하였다. 그러나 변존이만은 소작인이 아닐 뿐 아니라 성미가 워낙 괴팍스러워서 김부자에게 절대로 머리를 숙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김부자는 약이 오를 대로 올라 어느 날은 변존이를 직접 찾아와 시비를 걸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나에게 머리를 숙이는데 당신만은 어찌하여 나에게 머리 숙일 줄 모르오? 그러자 변존이는 머리를 더 꼿꼿하게 세워 보이며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재산이 많다지만 그 재산을 나에게 줄 것도 아닌데 내가 뭐 때문에 당신한테 머리를 숙으리오? 좋소. 그러면 나의 재산을 3분의 1쯤 주면 나에게 머리를 숙이겠어? 참말의 말씀이요. 그런 돈으로 당신에게 머리를 숙일 내가 아니요. 그러면 나의 재산을 절반쯤 주면 머리를 숙이겠어? 그렇게 되면 나도 당신과 똑같은 부자인데 내가 왜 머리를 숙이겠소? 그러면 나의 재산을 다 준다면 나에게 머리를 숙이겠어? 그건 안 될 말이요. 그렇게 되면 나는 부자이고 당신은 가난뱅인데 부자가 무엇 때문에 가난뱅이에게 머리를 숙이요? 김삿갓은 김부자 영감과 변전희 영감이 앙숙이 된 이야기를 듣고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웃었다. 그런 사건이 있은 것이 3년 전의 일이었는데 그 이후로 두 노인은 오늘까지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봉도 변전희 영감을 앙숙이로 여겨 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김부자와 변전희가 천하의 앙숙임을 알고 김삿갓은 웃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김부자는 돈이 많은 관계로 누구한테나 절을 받아야만 심성이 개운한 성품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변전희만은 비록 돈이 없어도 자존심이 강하고 성품이 개팍스러워 김부자에게 절대로 머리를 숙이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늙은이는 절대 앙숙이 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것은 무봉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무봉은 김부자를 신주처럼 모셔오는 처지인지라 두 늙은이가 앙숙이 되자 무봉도 변전희와 자동적으로 앙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런 정도의 활력은 어느 촌락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아무려나 모두들 술이 취해 떠들어대고 있는데 마을 사람 하나가 방 안으로 불쑥 들어서며 큰 소리로 외친다. 여러분들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아 왜 이렇게 늦게 오는가? 그렇지 않아도 자네 한 사람이 빠져서 모두들 기다리고 있는 중일세 라고 한결같이 기뻐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봉만은 만도자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었다. 여보게 강서방, 자네는 왜 그렇게도 버릇이 없는가? 어른을 초청했거든 일찌감치 와서 손님을 접대야 오를 일이지. 파장이 되어가는 이제야 얼굴을 내밀었으니 그게 어디 어른에 대한 예절인가? 자네는 그런 버릇을 어디서 배웠는가? 강서방이라는 사람은 머리를 숙여 보이고 사과한다. 무방말은 죄송합니다. 제가 부득이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늦었습니다. 무봉이 다시 소리를 지른다. 이 사람, 나를 무봉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말버릇장머리인가?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무봉이라 부르지 않고 꼭 차수어른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강서방은 대답만은 고분고분했으나 얼굴에는 경멸의 빛이 농후하였다. 무봉은 그런 줄도 모르고 또다시 다그쳐 묻는다. 급한 볼일이 생겨서 늦었다니 대체 무슨 일이 생겨서 늦었단 말인가? 강서방은 추주하는 빛을 보이며 그것만은 사사로운 일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뭐라고? 소리치한 탓이기도 하겠지만 무봉은 자신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 같은 모양이었다. 이 사람, 나는 이 마을의 어른이 아닌가? 어른에게 못할 말이 뭐가 있단 말인가?
강서방은 자꾸만 추궁을 당하자 심술이 돋았는지 문득 머리를 정중하게 숙이려 보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어른께서 꾸지람을 내리시니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는 염라대왕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막 염라국에 다녀오는 길이옵니다. 너무도 뜻밖의 대답에 좌중은 모두들 어리둥절하였다. 이 사람아, 자네가 정신이 돌았는가? 염라국에 다녀오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마을 사람들은 강서방이 혹시 미치지 않았는가 싶어 모두 놀라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강서방의 눈은 어디까지나 초롱초롱하지 않은가. 김삿갓은 강서방의 눈을 보고 혼자 빙그레 웃었다.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 셈으로 저런 엉터리싹을 부리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무봉을 골려주려고 계획적으로 엉큼한 연극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무봉은 그런 점은 생각조차 아니하고 자네가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염라국이 어딘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가? 하고 오히려 놀려대는 투로 말한다. 그러나 강서방의 얼굴은 어디까지나 진실스러운 표정이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막 염라국에 다녀온 것은 사실이옵니다. 자네가 정말로 염라국에 다녀왔다면 한마디만 물어보겠네. 염라국에 가서 염라대왕을 직접 만나보고 왔는가? 염라대왕께서 직접 부르셔서 갔었는데 염라대왕님은 못 맞으려 올 수가 있겠습니까? 강서방이 워낙 시치미를 떼고 진지하게 대답하는 바람에 좌중의 이목은 모두들 강서방에게 집중되었다. 무봉은 은근히 흥미가 있는지 또다시 묻는다. 염라대왕의 부르심을 받고 갔다면 자네가 살아서 돌아올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저도 처음에는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염라대왕께서는 저를 재판에 회부해 보셨다가 너는 죄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냥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재판을 받은 결과 무죄 석방으로 살아서 돌아왔다는 말인가? 예, 그러옵니다. 제 얘기에는 초도 거짓이 없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서방의 말을 반신반의하는 눈치들이었다. 김삿갓은 강서방의 능수능란한 연기에 웃음을 참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모봉은 흥미가 진진한지 다시 묻는다. 재판을 받은 사람은 자네 혼자만이 아니었을 터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저와 함께 재판을 받은 사람은 저 이외에도 3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자네 이외에도 3사람이 더 있었다고? 그 사람들은 인간 사회에서 무엇을 해먹던 사람들인가? 한 사람은 도둑질을 해먹던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기생질을 해먹던 여자였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차수어른처럼 우연질을 해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 중에는 나처럼 의원 노릇을 하던 사람도 있었더란 말인가? 그래? 그 사람들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났는가? 그 문제는 좌중의 깊은 관심이 아닐 수 없었다. 강서방이라는 자는 시치미를 떼고 지극히 침착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염라대왕께서는 4명의 피고를 오전에 불러놓고 한 사람씩 친히 신문을 하시는데 맨 처음에 걸려든 사람이 바로 본인이었습니다. 모봉은 취기몽롱한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다시 말한다. 자네가 맨 처음 재판을 받게 되었단 말이지. 내는 먼저 맞는 편이 나았다는 속담이 있지 않는가? 자네가 재판을 먼저 받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네 그려. 그래, 염라대왕이 뭐라고 물어보시던가? 너는 인간 세상에서 무엇을 해먹던 놈이냐 하고 물어보시더이다. 마을 사람들은 거기까지 들어오다가 벼랑간 얼굴이 긴장되었다. 그들은 강서방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김삿갓만은 강서방의 과거를 모른다. 그러니까 김삿갓은 그 나름대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무봉이 질문을 계속한다. 그래, 전에는 염라대왕에게 뭐라고 대답했는가? 강서방은 두려웠던 장면을 회상이라도 하는 듯 새삼스러이 몸을 떨어 보이며 이렇게 말한다. 염라대왕 전에 어찌 감히 거짓말을 여쭐 수 있소리까? 그래서 저는 저희 죄를 사실대로 아뢰었습니다. 사실대로 어떻게 아뢰었단 말인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해보게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염라대왕전에 말씀드린 그대로를 외워보겠습니다. 소인은 일찍부터 소금 장사를 해먹으면서 남의 집 유부녀와 눈이 맞아 오랫동안 간통을 계속해오다가 어느 날 본소방에게 들켜 그만 그의 손에 죽게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지 않으려고 부득이 지게작대기로 본소방이 머리통을 내려갈겨 죽여버렸습니다. 자네가 자신의 재상을 그처럼 솔직 대담하게 고백을 하니까 염라대왕이 뭐라고 하시던가? 염라대왕께서는 솔직하게 고백한 죄를 매우 칭찬해 주시면서 본소방을 죽여버릴 의사는 없었지만 내가 살기 위해 상대방을 부득이 죽였다면 그것은 일종의 정당방위가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더이다. 그래서 저는 크게 기뻐하며 대왕마마 그것은 틀림없는 정당방위였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뭐라고 하시던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지금은 무엇을 해먹고 사느냐고 물으시더이다. 그래서 저는 그날로 개과천선하여 지금은 백락촌이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먹고 있사옵니다 하고 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염라대왕께서 흔쾌하게 웃으면서 그러면 너는 아무 죄가 없는 놈이니 인간 세계에 되돌아가 30년만 더 살고 오너라 하시면서 무죄 석방을 시켜주시더이다. 강서방의 화술은 능란하기 이를 데 없었다. 모범은 강서방의 화술에 말려들어서 자네는 그래서 무죄 석방이 되었단 말이지.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다음 이야기를 묻는다. 모범은 다음 이야기를 재촉했으나 강서방은 냉정스럽게도 엉뚱한 말을 늘어놓는다. 무봉어른, 아니 차수어른, 저는 염라국에 다녀오느라고 아직 술을 한 잔도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후래 삼배라는 말이 있으니 아무리 늦게 왔어도 술을 석 잔은 주셔야 할 것 아니옵니까? 염라대왕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있던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제정신으로 돌아온 듯 제각기 술을 권하려 하였다. 우리가 염라대왕 이야기에 혼이 나가 자네한테 술도 권하지 못했네 그려. 그러나 강서방은 마을 사람들의 술잔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짐짓 무봉에게만 비어있는 술잔을 내밀었다. 이왕이면 차소어른께서 석 잔만 따라 주십시오. 그리하면 이야기가 술술 풀려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이야. 자네가 소원이라면 내가 직접 따라 줌세. 무봉이 술을 따라주자 강서방은 벼랑간 염라대왕이나 된 것처럼 책상 다리를 꼬고 앉더니 수염을 쓰다듬어가면서 염라대왕께서는 졸개들한테서 술을 따라 마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앉아 계셨으리었다. 하고 숫째 무봉을 졸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강서방이라는 자의 능청스럽고도 익살스러운 눈간질에 혀를 털었다. 무봉도 졸개라는 말이 거슬리는지 이 사람아, 나를 염라대왕의 졸개로 취급하려는가? 하고 항의하자 강서방은 얼른 말머리를 이렇게 돌려버린다. 차소어른, 내가 염라대왕이 아닌 바에야 차소어른을 어찌 감히 졸개로 취급할 수 있어오니까 그것은 지나친 오해이옵시다. 그 얘기는 그만하게 세 명의 죄수들에 대한 염라대왕의 판결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말씀을 곧 계속할 테니 술을 석 잔만 더 따라 주십시오. 강서방은 마실 것은 죄다 마시고 먹을 것을 죄다 찾아 먹고 나서니 그제야 무봉과 정면으로 마주 앉으며 제가 아까 얘기를 어디까지 하다 말았었죠? 하고 새로 각설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 말 역시 무봉을 농락하는 수작임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 사람아, 자네가 무죄 석방되었다는 얘기만 하고 세 사람의 재판 얘기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가? 아, 참 그랬던가요? 저 다음에 재판을 받은 사람은 도둑놈이었습니다. 차소어른께서는 의원이 어떤 판결을 받았는가 하는 점이 무엇보다 궁금하시겠지만 강서방은 거기까지 말하고 또다시 비어있는 술잔을 무봉에게 내밀어 보이는 것이었다. 무봉은 재판 이야기를 빨리 듣고 싶어 감질이 나는지 강서방에게 술을 또 따라주며 큰 소리로 재촉한다. 이 사람아, 술은 그만 마시고 빨리 재판 얘기를 계속하게나. 도둑놈에 대한 염라대왕의 판결은 어떻게 되었는가?
강서방은 짐짓 머리를 굽실거리며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염라대왕께서 도둑놈에게 너는 인간 사회에서 무엇을 해먹던 놈이냐 하고 물어보시더이다. 그러니까 도둑놈은 솔직하게 소인은 워낙 가난한 놈인지라 밤이면 부잣집에서 물건을 훔쳐내다가 고물상에 팔아먹고 살아왔사옵니다 하고 대답하더이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뭐라고 했던가? 없는 놈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부잣집 물건을 훔쳐내다 팔아먹었다면은 별로 대단한 죄가 아니로구나. 그러면 너는 인간 사회로 돌아가서 10년쯤 더 살다가 내가 다시 부르거든 오너라. 염라대왕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도둑놈에게도 저와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무봉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염라대왕이 특별히 선심을 쓰신 모양이로구만. 그 다음에 기생은 어떻게 되었는가? 기생은 염라대왕에게 아양을 떨며 말하기를 쇠내는 얼굴에 분단장을 하고 돈 많은 사내들과 어울려 날마다 술만 마셨을 뿐 아니라 밤이면 밤마다 무사내들을 그지없이 즐겁게 해줘왔사옵니다 하고 아뢰니까 염라대왕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나는 날마다 남자들에게 그런 좋은 일을 해왔다니 진실로 가상한 일이로다. 그러면 너도 인간 사회로 돌아가서 20년만 더 살다가 내가 부르거든 돌아오너라 하고 기생도 역시 무죄석방을 시켜주셨습니다. 무봉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만일 내가 염라대왕이었다면 다른 사람은 죄다 무죄석방을 시켜주더라도 기생만은 꼭 붙잡아두었을 것이다. 기생을 무죄석방 시켜준 것을 보면 염라대왕은 너무도 늙어서 이제는 기생조차 필요치 않게 된 모양이로구나. 안 그렇소, 작가선생? 무봉은 제멋대로 한바탕 묻고 나서 마지막으로 의원에 대한 심판은 어찌 되었는고? 의원은 이 세상에서 환자들을 많이 살려주었으니까 그 사람은 무죄 석방되었겠지? 하고 잘못 진지한 어조로 묻는다. 무봉은 자기 자신이 의원 노릇을 해먹고 있는 만큼 의원에 대한 심판에는 관심이 각별히 깊었던 것이다. 그러나 강서방은 도리지를 해보이며 침통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저도 그분만은 응당 무죄 석방이 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염라대왕의 심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봉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며 무죄 석방이 안 되었다고? 그렇다면 의원한테만은 유죄 판결을 내렸단 말인가? 하고 다급스럽게 재우쳐 묻는 것이 아닌가. 강서방은 워낙 야멸찬 위인이어서 여전히 시치미를 떼고 대답한다. 염라대왕의 말씀을 들어보면 의원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봉은 분노하는 빛을 보이며 의원이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유죄 판결이 당연하단 말인가? 하고 따져묻자 강서방은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염라대왕께서 의원님에게 너는 인간 사회에서 무엇을 해먹던 놈이냐 하고 물어보시니까 의원님은 소인은 나무 껍질과 나무 이파리와 풀뿌리와 쇠똥, 말똥 같은 잡동사니 물건들을 깨끗이 말려두었다가 앓는 사람에게 약으로 써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해주었습니다 하고 대답하더이다. 사람을 그렇게 많이 살려냈다면 응당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인데 어째서 유죄 판결을 내리셨단 말이냐? 그러나 강서방은 도리지를 하였다. 인간 사회와 염라국과는 생각하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뭐가 근본적으로 다르더란 말인가? 우리네 인간 사회에서는 의술을 인술이라고 해서 의원님이 앓는 사람들 많이 살려낼 수 있도록 고맙다는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옵니까? 그러나 염라국에서는 그런 게 아니어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곧 죄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죄악이라니 아무리 염라국이기로 그럴 수가 있는가? 제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염라대왕께서는 의원님의 대답을 듣고 나더니 대뜸 얼굴에 노기가 충만해지면서 옆에 있는 사령에게 다음과 같은 불효령을 내리시더이다. 즉 여봐라, 저놈을 당장 결박을 지어 기름감에 쳐넣어버려라. 내가 그동안 병든 인간들에게 많은 호출장을 보냈건만 한 놈도 오지 않기에 웬일인가 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 저놈이 그자들의 병을 고쳐줬기 때문이었구나. 저런 놈은 살려두었다가는 내가 망할 판이니 지금 당장 저놈을 지글지글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 넣어라 하시더이다. 뭐라고? 그러면 그 여는 지글지글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 터 죽었단 말이냐? 무봉은 마치 자기 자신이 기름가마 속에서 타 죽기라도 하는 것처럼 몸을 떨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강서방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한술 더 떠서 그렇습니다. 그분이 기름가마 속에서 몸부림을 치며 타 죽는 꼴을 저는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강서방이 그렇게 말하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벼랑간 와 함성을 울린다. 평소에 무봉에 대해 쌓이고 쌓였던 원한이 함성으로 폭발되었던 것이다. 상상조차 못했던 함성을 마을 사람들이 터뜨리는 바람에 김삿갓은 깜짝 놀랐다. 오늘은 무봉이 마을 사람들한테 무참하게 욕을 보고 있구나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일로 주눅이 들어버릴 무봉은 아니었다. 무봉은 분노의 시선으로 좌정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호통을 지른다. 통곡을 해도 시원치 못할 일에 웃기는 왜들 웃는가? 내가 죽으면 그대들은 그렇게도 기쁘겠는가?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부랴부랴 웃음을 거두며 아니옵니다. 차수어른께서 돌아가시면 저희들은 복을 입어야 할 판인데 어찌 웃음을 웃으리까? 저희들이 웃는 것은 차수어른께서 돌아가시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올시다. 강서방은 연극이 너무 지나쳤다 싶은지 머리를 수그려 보이며 변명을 들어놓는다. 차수어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차수어른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옵니다. 김삿갓이 짐작컨대 무봉이 평소에 되지 못한 거드름을 부리며 마을 사람들을 음으로 양으로 멸시해왔기 때문에 강서방은 심술이 돋아서 무봉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계획적으로 그런 연극을 꾸며냈음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사태가 너무도 심각하게 되어가므로 강서방은 마지못해 머리를 숙이려 보이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 확실해 보였다. 무봉도 그러한 사실을 이제는 제대로 깨달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벌이는 것은 오히려 어른답지 못하다고 판단한 탓인지 무봉은 짐짓 얼굴에 미소를 띠며 내가 죽으면 강서방은 복을 입어줄 용의가 있는가? 하고 얼토당토하는 말을 물었다. 강서방이 대답한다. 차수어른은 우리 마을의 지도자 어른이시옵니다. 만약 차수어른께서 돌아가시면 저희들은 다 같이 복을 입어야 할 것이 아니옵니까? 그래, 내가 죽으면 자네도 복을 입어주겠다는 말이지. 그야말로 고마운 말씀일세 그려. 그리고 먼 하늘을 잠시 우러러보다가 벼랑간 하고 방언이 떠나갈 듯이 웃어대는 것이 아닌가. 차수어른, 벼랑간 왜 그러시옵니까?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니 무봉은 좌중을 둘러보며 다음과 같이 떠들어대고 있었다. 염라대왕에게 유죄 판결을 받고 기름가마 속에서 타 죽었다는 그 의원 친구 말이야. 그 친구가 환자들의 병을 백발백중으로 고쳐주었다는 것을 보면 그 친구가 명의인에는 틀림이 없었던 모양이야. 그러나 명이라는 것들이 열이 하나같이 주변머리가 없는 못난 것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염라대왕한테 불려가 비참하게 죽어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조금 전까지 분노에 넘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일순간에 손바닥을 뒤집듯 표면하여 당당하게 장광스를 늘어놓는 데는 누구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김삿갓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리둥절하며 묻는다. 명의는 주변머리가 없는 못난 것들이란 말은 무슨 뜻이옵니까? 모봉은 김삿갓을 돌아다보며 빙그레 미소를 짓는다. 석가 어르신조차도 내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다는 말씀이요. 명이라는 것들은 주변머리가 워낙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염라대왕에게 불려가기만 하면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고 죽게 마련이란 말이요. 김삿갓은 아직도 무봉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사람을 많이 살려준 명의에게 염라대왕이 어째서 유죄 판결을 내려느냐고 호통을 친 분은 바로 무봉 선생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농담에 불과했던 말이죠. 명의는
염라대왕에게 불려가기만 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째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사카 선생은 생각을 해보시오. 아는 사람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면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할지 몰라도 염라대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오. 앓는 사람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면 염라대왕은 무엇을 먹고 살아가겠소이까? 그러니까 염라대왕은 명의만 보면 반드시 죽여버리게 될 것 아니오. 그만하면 나의 말을 알아들으셨소이까? 김삿갓은 어처구니가 없어 소리를 내 웃었다. 그러면 의원은 주변놀이가 있으려면 환자를 될수록 많이 죽여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자 무봉은 팔을 휘휘 내저으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염라대왕의 입장에서 보면 명의보다는 나 같은 돌팔이 요원을 훨씬 고맙게 생각할 게 아니오. 염라대왕은 나를 보면 그대는 평소에 나의 식량을 넉넉하게 공급해준 공로가 지대하니 인간 사회에 되돌아가 100년만 더 살고 돌아오너라 하고 즉석에서 무죄 석방을 시켜주었을 것이요. 여보게들, 내 말이 잘못된 말인가? 무봉이 좌중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하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배를 움켜잡고 웃었다. 김삿갓은 무봉의 엄청난 배짱에 머리가 절로 수그러질 지경이었다. 무봉은 협작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위기일발의 백척간두에서 천하대세를 멋들어지게 뒤집어 놓는 그의 재주에는 누구도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무봉은 강서방에게 술잔을 불쑥 내밀어주며 허심탄회한 어조로 말한다. 염라대왕에게 불려가 재판을 받느라고 그대는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30년을 더 살고 오라는 판결을 받았다니 이제는 안심하고 인생을 즐기게. 뭐니 해도 인생은 오래오래 살아야 하는 것일세. 그래요. 술자석은 다시금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마침 그때 떠들썩하던 저쪽에서 누군가가 김삿갓에게 큰 소리로 외친다. 사카 선생은 이리 오셔서 이 사람들을 심판을 좀 봐주셔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김삿갓은 무슨 일인가 싶어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갔다.